안녕하십니까. 네, 문목하고입니다. 오늘 해상화물 운송장. 저 조관입니다. 이게 뭔가를 갖다 배운다는 그 설레임에 제가 자기소개를. 진짜? 네. 겸손도 하셔라. 하나 이제 오늘 뭔가 배워야 되겠다. 무역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할 때 언제고. Anyway, 오늘 할 내용은 Seawaybill. 해상화물 운송장. 자, 뭔가 봅시다. 그 전에 에어웨이빌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시웨이빌보다 먼저 나온 게 에어웨이빌이죠? 그럼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항공화물이라는 게 하루 만에 가버리기 때문에 뭐 서류가 뭐 전달되고 말고 할 틈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BL보다는 더 간편하고 쉽게 물건을 착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 내가 뭐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죠? 네, 그 법적인 성격이 똑같아요. 그 시웨이비라고 에어웨이비라고 법적인 성격이. 그렇지. 난 지금 BL하고 얘기하려고 지금. 시웨이비가 법적 성격이 거의 똑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뭐 운송인의 책임 여부라든지 책임 한계가 이제 해상 쪽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함부르크 규칙이 적용이 되고 시웨이비일 때, 그런데 에어웨이비일 때는 이제 그 항공 운송에 관한 바르샤바 협약이라든지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그 차이 빼놓고는 나머지 법적 성질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해상 운송의 비엘과 같은 성격이다. 운송 계약과 화물 수치를 증명한다. 이렇게 있고. 저 권리 정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엘과 차이점이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화물 수령증이다. 물건 받았다는 증서일 뿐이고. 요거는 BL도 똑같습니다. BL도 화물의 수령증이라는. 여기 말하는 단지 일뿐. 화물의 수령증 일뿐. BL도 화물의 수령증의 기능은 갖고 있습니다. 있으나 권리증권이고 이거는 화물 수령증 일뿐. 불과 뭐 그런 거. 비유통성, 난 네고시어블. 그 다음에 그래서 유가증권이 아니다. 영수증이다. 영수증. 그런데 항공화물 운송장을 제시하지 않고도 화물의 인도를 운송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영수증인데 원본 없이 그냥 대충 그냥 그 뭐 팩스 보낸 거 받아가지고 가도 자기가 수화인이다라는 것만 증명만 하면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본 들고 가는 겁니다. 사본 들고 와가지고 내가 맞아라고 하면 물건 주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네.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있죠. 오리지널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원본 서류는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원본하고 내가 말하는 원본은 달라요. 이렇게 보면 서류 보면은 오리지널 난네고시어블 이렇게 바닥에 딱 찍혀 있거든. 여기는 오리지널이라고 찍혀 있는 게 없어. 아니 이렇게 원본의 세부가 송화인용, 수화인용, 운송인용 해서 세부 원래 발행이 되게 난네고시어블인데 그게 오리지널 원본이라고요. 원본 세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 원본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Seawaybill 똑같아요. 위에 나온 이제 법적 성격 똑같고 원본 없이 찾을 수도 있고. 1990년 해상화물 운송장에 관한 CMI 통일규칙이라는 게 있더라고. 이것도 규칙입니다. 협약 아닙니다. 아까 그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협약이고 얘는 규칙입니다. 이거는 신용자 통일규칙하고 비슷한 거지. 예, 공고사항이고 임의규정인 거지. 예. 그 CMI 쪽에 보면은 저게 민간기구예요. ICC처럼 회사에 관련된 국제회사기구라고. 그래서 저기서 만든 거는 그 협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그 운송 서류에다가 저게 적용된다라고 CWAB에 적혀 있으면 저게 적용되죠.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해상 운송장의 규제 내용대로 운송인이 화물을 수출했다는 증거서류. 아까 말했던 거 화물 수령증 비슷한 거. 수령증으로 기능이 있죠. 두 번째,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퍼는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지시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파티다. 이게 파티를 해석을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당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네, 당사자가 맞고 그 다음에 그 항공운송 서류랑 그 CWAB라고 요거는 그 송화인 쪽에서 물건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요. 수화인이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하기 전에
그래서 수화인이 인도 청계하기 전에 반송도 시킬 수 있고 제3자 지명을 다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처분권이라고 하는데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송화인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보니까 내가 여기 주요 내용은 안 썼는데 그 수화인이 물건 찾기 전에 예. 바꿀 수도 있더라고. 예, 그게 처분권. 조간이 아니야. 박건한테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게 처분권이 해가지고 그래서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될 때는 신용장에다가 처분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AOAB나 COAB를 갖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 역시 무역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모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인은 컨사이니의 신분 확인이 끝나면 즉시 화물을 인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화인 조간이다. 조간이네? 하면 바로 줘야 돼. 예, 사본 가지고 오게 되면 신분 확인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원본이 돼요. 없다니까. 이게 복사한 거 아니면 오리지널이 없다니까. 이게 유통가나 내가 말하는 거는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는 게 없다니까. 항공운송소 오리지널 써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항공사 사실 내가 솔직히 항공사 모르겠고 해상은 없어. 그 다음에 상법 제5편 해상에 보면 또 이 내용이 또 있더라고.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블라블라블라 순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운송계약에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 선화증권 발행해야 되는데 송화인이 선화증권 말고 CAB일도 그러면 CAB 발행될 수 있다. 도라니 표준말 써요. 표준말. 네, CAB 주세요. 도라니 그런 거. 그 기재사항은 선화증권하고 똑같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해상화물 운송장에는 해상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즉 제목이 적혀있는 CAB라고 제목이 적혀있는 것 외에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된다.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해상화물 운송장의 효력 해가지고 위에 있는 내용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규정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정하는 걸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런. 그 선화증권도 똑같은 기능이 있죠. 근데 잘렸나? 왜 잘리지 이게? 안 잘릴 겁니다. 안 잘리나? 네. 확실해?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그건 나도 모르겠고.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선화증권도 마찬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아 그래? 선화증권은 비해를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비해를 요거는 그 얘기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운송인 쪽에서 물건을 갖다 내줄 때 서류를 갖고 온 사람한테 물건을 내주면 그게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를 갖다 따지지 않고 물건을 내준 데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갖다가 면책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면책증권의 효력이라든지 위에 나와 있는 효력들은 선화증권에서 갖고 있는 효력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 선화증권이 갖고 있는 효력 중에 일부를 CAB에서 안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증권이나 유가증권이 아니라 예,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 성격은 똑같다 이렇게 그렇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통일규칙 보면은 똑같잖아 내용이 그지? 네. 이름만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용장에서 선화증권 달라 그랬는데 CAB를 주면 수리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CAB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이제 내가 잘난 척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네이버 대학에는 운송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CAB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BL 대신에 LG 레터 오브 개런티를 사용하였으나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그리고 LG 유저 등의 문제점 때문에 CAB 사용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겁니다. MVOCC Freight Forwarder의 법현화가 되면서 MVOCC가 스스로 하우스 비를 발행하잖아요. 하우스 비엘을 발행할 때 저걸 이 하우스 비엘로 수출입 목록 신고 통관 등이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더가 이제 끼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사의 마스터 비엘은 포더가 받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리 정권이고 유가 정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우스 비엘 발행하고 선사한테 웨이비를 받는 거야 그냥. 근데 그러니까 선사가 웨이비를 갖다가 선사가 발행한 웨이비를 근거로 해서 비엘을 갖다 MVOC가 비엘을 발행한다는 자기 얘기네요. 책임에 비엘을 발행한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BS 랜드를 하면 되는데 예. BS 랜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거든요. 예, 원본 똑같죠. 안 받고 그냥 예. 묵은 점 생각하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렌더 피 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웨이비 발행하면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수익 증가를 위해서 C웨이비를 발행하지 않는 순서가 또 있어요. 오리지널 발행하고 서렌더 피 챙기려고 그렇구나. 우리는 C웨이비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오리지널만 막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그러면 오리도 지랄하면 나나요? 아, 이거 약간 좀 이거 저 검열에 걸릴 수 있는 내용인데. 우님이 궁금할 땐 뭐죠? ratehomuch.com. 가능한 싸게 해주세요. 가능한 비싸게 하지 말고. 여기는 싸고 비싸고가 아니고 예. 우님을 확인하는데. 아, 우리 확인하는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안 했지. 키우면서 끝났지.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